안녕하세요. 스위스볼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오늘도 경기 리뷰해야죠.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오늘도 역시 덴버와 미네소타 4차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도 덴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2차전 패배 이후 3일 동안 경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쉬면서 온갖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덴버 끝났다. 미네소타한테 수입당할 거다. 지난해는 팀들이 약해서 덴버가 쉽게 이긴 거지. 원래는 이렇게 우승할 팀이 아니다. 게다가 요키치가 MVP 수상한 후 수상을 해주는 자리에서 샤크가 요키치 변전에서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MVP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서인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펜딩 챔피언 덴버가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레이커스 시리즈를 덴버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겼긴 했지만 지난해 덴버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뭔가 압도적인 모습의 덴버가 아니었거든요. 경기도 거의 다 지다가 마지막 역전하고 이기고 해서 뭔가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덴버가 3차전, 4차전 경기를 하면서 덴버가 완전히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이에요. 완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차전 경기가 제가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양상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덴버가 이기는 게 스토리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요. 덴버가 오펜스가 강하고 미네소타의 디펜스가 강한데 그래서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디펜스로 데미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덴버 오펜스가 줄 수 있느냐가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였고 이게 원래는 경기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리즈 내내. 근데 미네소타의 오펜스가 엄청 좋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미네소타의 오펜스가 덴버보다 훨씬 좋은 거는 제 스토리 라인 없었습니다. 마치 덴버가 디펜스에서 완전히 미네소타를 락업하는 게 이 선택지 없었던 것처럼 미네소타가 공격이 완전 압도적으로 덴버보다 좋은 선택지 없었어요. 근데 미네소타가 피닉스전 그리고 덴버전 1, 2차전 동안 하면서 플레이오프 팀들 중에서 최고의 오펜스 팀이 됐거든요. 이게 미네소타의 원래 팀 캐릭터가 아닌데 그래서 좀 저는 이게 뭔가 다르다. 미네소타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 4차전을 하면서 미네소타의 오펜스가 정규 시즌 수준으로 내려왔고 이제 게임의 스토리가 제 생각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네소타의 디펜스가 덴버의 오펜스를 잠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덴버 오펜스가 미네소타의 디펜스를 파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인 것 같은데 덴버가 오늘 경기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네소타의 수비 스킴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덴버가 공격에서 진짜 집요하게 칼 앤서니 타운스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유키치와 자멜 머레이의 피켄롤이나 드리블 핸드오프인데 이 피켄롤이나 드리블 핸드오프를 할 때 한쪽 사이드를 완전히 비워두고요. 이 액션을 합니다. 자멜 머레이가 비어져 있지 않은 덴버 선수들이 있는 쪽에서 시작을 해서 요키치 스크린 타고 완전히 비어있는 사이드로 달려가면서 핸드오프를 받거나 아니면 스크린 타고 나가는데 자멜 머레이의 디펜더인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요키치 스크린 때문에 한번 속도가 늦춰져요. 그래서 자멜 머레이의 뒤에서 따라가게 되고 요키치의 수비수인 카렌서니 타운스가 이제 자멜 머레이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카렌서니 타운스가 너무 쉽게 자멜 머레이에게 득점을 많이 내줬어요. 이 액션이 덴버가 경기를 친 1차전, 2차전에서도 유일하게 그나마 잘 됐던 액션이거든요. 근데 더 많은 카오스를 미네소타에게 4차전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카오스가 미네소타에게 발생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경기 리뷰하면서 덴버가 어떻게 세트 오펜스에서 살아나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렸죠. 가장 중요한 조정이 자멜 머레이가 하프코트를 넘어오기 전부터 제이드 맥다니엘스나 니킬 알렉산더 워커한테 프레스를 엄청 당해서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것조차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 세팅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덴버가 1, 2차전 때 엄청 고전을 했는데 3차전에 에런 고든이 공을 몰고 넘어오면서 에론 고든에게 매치업이 돼 있던 로디 고베어나 다른 빅맨이 골밑 밖으로 나와서 프레스를 하지 않을 거니까 에론 고든이 엄청 쉽게 하프코트를 넘어오고 그래서 공격을 쉽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경기 리뷰 때.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크리스 핀치 감독이 약간의 조정을 가져갑니다. 에론 고든이 너무 쉽게 하프코트를 넘어오니까 하프코트를 쉽게 넘어서 여유있게 공격하는 덴버의 공격을 3차전을 해보니까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에론 고든이 공을 몰고 넘어오는 상황에서 매첩을 바꿔서 에런 고든을 하프코트부터 프레스를 가합니다. 오늘 제이드 맥다니엘스도 프레스를 했고요. 카렌서니 타운스나 루디 고베어도 가끔 에런 고든한테 진짜 멀리 나와서 프레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체스 무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에론 고든이 이런 프레스를 상대로 쉽게 뚫고 이렇게 매첩을 바꿔가면서 에론 고든을 막으면 에론 고든이 하프코트 넘어와 있을 때 이미 다른 쪽에서도 크로스 매치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매첩이 아닌 다른 상대의 매첩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네소타가 매첩하고 싶지 않은 선수를 매첩하고 있는 상황이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멜 머레이와 요키치의 사이드 비우고 하는 2대2 액션에 더 큰 카오스를 가져오는데 후반전 시작하고 첫 3번의 공격을 덴버가 똑같은 액션을 하거든요. 이게 다 자멜 머레이와
요키치의 드리블 핸드오프 액션인데 여기서 어떻게 미네소타 에런 고든에 대한 볼 프레셔가 미네소타의 수비의 카오스를 만드는지 보세요. 우선 마이크 콜리가 에런 고든이 코트를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볼 프레셔를 가합니다. 그러면 원래 에런 고든을 막던 고베어는 누구랑 매치업되어 있죠? 지금 슈터인 KCP랑 매치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대에서 멀리 밖으로 불려 나옵니다. 미네소타가 절대 원치 않는 고베어의 위치죠. 고베어는 원래 골 밑에서 림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KCP랑 매치업이 돼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카오스를 형성한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키치와 머레이가 사이드를 비워놓고 드리블 핸드오프 액션을 하고요. 카렌서니 타운스를 가볍게 벗겨내고 아무도 없는 골 밑으로 자말 머레이가 들어가서 고베어가 뒤늦게 와보지만 머레이가 아주 쉽게 레이업을 넣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카렌서니 타운스 뭐 하는 거야? 완전 수비를 아예 안 하네. 수비 쓰레기네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죠. 제가 잠깐 1차전으로 가볼게요. 1차전에서 미네소타가 큰 성공을 거둔 카렌서니 타운스와 고베어의 수비 스킴은 1차전에서도 덴버가 나즈리드나 카렌서니 타운스를 끼고 피켓롤이나 드리블 핸드오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게 어려웠던 게 자말 머레이가 공을 물고 스크린을 타고 나가면 원래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뭐 자말 머레이를 막으로 스위칭을 한다거나 뭐 해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말 머레이가 요키치한테 파켓 패스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요키치가 롤링하면서 수비의 균열을 내주는 건데 1차전에서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볼 핸들러를 무시하고요. 롤러인 요키치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볼 핸들러인 자말 머레이나 레지 잭슨은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골 밑에서 로밍하고 있는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핸들러인 자말 머레이를 보내줘도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고베어가 자말 머레이를 컨테스트하고 골을 못 넣거든요. 근데 대신 롤러인 요키치한테 붙으면 어차피 요키치한테 패스도 못 넣고 그러면 요키치가 가져가는 공격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비 전략으로 1차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다시 오늘 4차전으로 돌아오면요. 카렌서니 타운스 머릿속에는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카렌서니 타운스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킴이 있기 때문에 카렌서니 타운스는 롤러인 요키치를 막고 자말 머레이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루디 고베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미네소타의 수비 스킴이 파괴된 거예요. 근데 그 파괴된 이유가 자신들이 매치업을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에론 구든이 공을 물고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거를 막아야겠다고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KCP 루디 고베어 매치업을 줘가지고 루디 고베어를 골밑 밖으로 불러냈어요. 근데 이거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코트 전체 수비 구성을 좀 염두에 두고 뭔가 센스있게 스위칭을 해서 막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거는 카렌서니 타운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게 코칭 스태프가 확실히 팀에 주지를 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매치업을 바꿔서 에런 구든을 프레스하면 엠티 사이드 피켄롤에서 스위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덴버가 이 피켄롤 드리블 핸드오프를 하면서 후반전에 3번 연속 공격을 성공하는데 마지막에 뭐 KCP가 자멜 모레이 대신 핸드오프를 받고 어택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모두 카렌서니 타운스를 공략하면서 성공을 시킵니다. 미네소타 수비의 약점의 고리를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체스 매치가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또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수운을 거둔 선수는 바로 덴버의 에런 고든이죠. 볼을 하프코트로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플레이메이킹도 너무 좋았고요. 하프코트에서 프레스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미스매치된 미네소타의 상대적으로 작은 디펜더들이 붙으면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앤서니 에드워즈나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매치업이 되면 진짜 과감하게 그냥 1대1로 포스트업 공격도 하고 에런 고든한테 루디 고베어가 매치업이 됐으면 루디 고베어를 골밑에서 완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핸들러로서 피켄롤도 하고 오늘 액션을 하면서 루디 고베어나 여러 상대 빅맨들을 밖으로 끌어냈거든요. 게다가 오늘 3점 슛도 2개 던져서 2개 다 넣었는데 저희 스위스서울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레이커스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에런 고든 이번 시즌 3점 슛이 29%대 선수지만 왼쪽 코너에서 27%, 오른쪽 코너에서 무려 52%의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성공시킨 슛 2개가 다 모두 오른쪽 코너입니다. 오늘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덴버가 공격에서 완전히 타겟팅하면서 미네소타의 수비를 힘들게 했는데 칼 앤서니 타운스의 공격에서는 에런 고든이 완전히 그냥 수비에서 잠가버렸거든요. 원래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정규 시즌에는 뭐 키도 크고 슛도 있고 하니까 자기보다 작은 선수들을 상대로 포스트업도 하고 뭐 3점 슛도 던지고 하면서 득점도 뭐 20점, 25점씩 가져가는데 이제 에런 고든 같이 사이즈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 능력도 훨씬 좋은 선수를 만나면 뭐 다른 공격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포스트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안 밀리고요. 에런 고든. 뭐 다른 공격 루트가 없으니까 그냥 스팟업 슈터가 돼버리는데 오늘 카렌서니 타운스가 에런 고든 상대로 어떤 피지컬 우위도 가져가지 못하고 진짜 그냥 스팟업 슈터가 돼버렸어요. 슈터들은 슛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슈팅이 안 좋았던 카렌서니 타운스거든요. 야투 18개 던져서 5개 넣었고 3점 4개 던져서 1개 넣었어요. 수비에서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약점이 노출되었는데 이런 날에 슈팅이 안 되니까 더 안 좋아 보였고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슈팅이 왜 좀 에런 고든 상대로 뭔가 게임에 임팩트를
더 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론 고든 수비에서 완전히 카렌서니 타운스 잠그고요. 야투 12개 던져서 11개 넣고 27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1스틸, 2블락 엄청난 활약을 했고, 특히 공격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포인트 고든이라는 말도 오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덴버는 경기 끝나면 마이크 말론 감독이 오늘의 수비수 상을 수여하거든요. 황금 체인으로 이렇게 오늘의 수비수 이렇게 써진 체인을 주는데, 오늘 에런 고든이 받았어요. 근데 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도 경기 후 인터뷰하고 나가면서 기록지에 이제 에런 고든 스탯을 보고 진짜 막 지긋지긋 하던 듯이 에런 고든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에런 고든이 오늘 진짜 잘했고, 역시 오늘 잘한 선수는 뭐 MVP죠. 올해로 세 번째 MVP 수상을 하게 된 요키치의 활약이 오늘 진짜 멋졌습니다. 덴버가 요키치한테 카렌서니 타운스 붙고 뭐 에런 고든한테 루디 고베어가 붙어서 골 밑에서 로밍하는 이 구성이 아니면 요키치를 전혀 막지 못했어요. 루디 고베어가 1대1로 붙으면요, 요키치가 푸다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힘으로 밀어붙여서 파울 받거나 아니면 뭐 플로터를 넣거나, 루디 고베어가 1대1로 매치업이 됐을 때는 요키치를 전혀 제어를 못하고요. 특히 1차전 이후 롤을 해 들어온 요키치를 루디 고베어가 막으면서 동시에 덩커 스팟에 있는 에런 고든도 막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근데 1차전을 보고 제가 가장 먼저 덴버가 가져가야 될 공격에서의 조정이 플로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덴버가 보통 피켓롤 액션을 하면서 요키치가 롤 하면서 공을 받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루디 고베어가 이제 두 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롤러인 요키치랑 덩커 스팟에 있는 에런 고든을 막아야 되는데, 보통 루디 고베어가 완벽하게 롤링해 들어오는 요키치한테 완전히 수비를 다 가져가지 않고 살짝 막는 척하고 다시 에런 고든을 막거든요. 이게 미네소타의 확률 싸움이죠. 내가 완전히 요키치나 자말 머레이가 들어오는 거 거기에 붙어버리면 덩커 스팟에 있는 에런 고든한테 패스 갈 거고, 그러면은 에런 고든이 덩크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100% 확률의 실점이다. 그러니까 요키치나 자말모레의 플로터는 100%는 아니니까 플로터는 주더라도 덩크는 맞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전 보고 생각이 됐던 게, 자말모레나 요키치가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플로터를 더 많이 던져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요키치의 플로터 게임으로 완전히 미네소타의 골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키치의 플로터는 정규 시즌 최고의 플로터고요. 플로터인지 뭐 푸시샷인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소프트 터치 슛을 잘 넣는데 그게 성공률이 67% 이상이죠. 미네소타는 앞으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확률 싸움을 한다고 해도 67%나 되는 확률의 유키치 플로터를 계속 거기서 내줄 의향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 보면은 유키치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플로터도 잘 던지고요. 로디 고베어가 매치업일 때 카렌서니 타운스가 헬프 오면 막 진짜 에론 고든이나 크리스찬 브라운한테 마술 같은 패스로 진짜 쉬운 찬스도 주고요. 제가 본 유키치 덩크 중에 가장 멋있는 덩크도 하고요. 오늘 35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스틸 3개, 블락 1개, 진짜 MVP의 활약을 보여줬고, 오늘 자말머리도 그 하프타임 슛도 기가 막혔죠. 하프타임 전에 던졌던 슛이 오늘 경기 모멘텀을 바꿨는데 한 3초 만에 5점을 먹혔거든요. 미네소타가 먼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덩크하고 그 다음에 그 패스를 스틸을 해서 자말머리가 3점을 던져서 한 3초 만에 5점을 먹혔는데, 사실 그 전에 KCP가 3점을 넣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 공격을 했는데 턴오버를 하고 그거를 패스를 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덩크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패스를 자말 머레이가 스틸을 해서 또 버저비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초 만에 8점 먹힌 거예요. 이 쿼터 앤서니 에드워즈의 활약이 진짜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약하면서 겨우 7점 차인가? 뭐 그 정도로 좁혔는데 순식간에 다시 15점 차로 만들면서 하프타임을 들어가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많이 넘겨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덴버에서 이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 브라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벤치에서 나오는데 크리스찬 브라운이 제 생각엔 현재까지 앤서니 에드워즈를 가장 잘 막는 덴버의 디펜더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 완전히 뭐 앤서니 에드워즈를 락다운 디펜스를 막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앤서니 에드워즈를 조금 불편하게 하면서 좋은 디펜스를 경기 내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크리스찬 브라운 같아요. 크리스찬 브라운이 이거랑 별개로 활동력도 좋고 팀 디펜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수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경기가 한 13점 차, 10점 차 안으로 막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4쿼터에. 이때 덴버의 마이크 말론 감독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빼고 크리스찬 브라운을 남겨줍니다. 마지막 한 5분 남기고 나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거의 경기 안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 브라운이 경기 클로징 라인업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말론 감독의 생각은 이거죠. 어차피 공격에서 요키치 머리에 있으면 공격은 되니까 문제는 수비다. 이기고 있으니까 한 10점 차로 이기는 경기니까 수비에서 크게 털리지만 않으면 이긴다 생각하고 크리스찬 브라운을 넣은 거예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그래도 수비에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크리스찬 브라운을 넣어서 수비 레벨을 조금 올리고 대신 뭐 공격은 좀 더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넣겠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수비도 잘했고요. 마지막에 4쿼터에 볼 스윙해서 들어오는 거 3점도 아주 자신있게 던져서 쐐기를 완전 박았죠. 아주 오늘 좋은 경기를 한 크리스찬 브라운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미네소타는 정규 시즌에 특히 클러치로 갈수록 경기가 빡빡해질수록 코트 오펜스가 안 되는 팀이었거든요. 정규 시즌에 한 23위 정도의 코트 오펜스 팀이었는데 이제 점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덴버 선수들 중에서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앤서니 에드워즈도 그걸 알고 완전 자신감 있게 하고 있고 오늘도 44점 넣었는데 이게 앤서니 에드워즈 말고 어디서 더 득점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5차전을 맞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마이클 말론 감독이 1차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1차전 때 앤서니 에드워즈가 되게 잘했잖아요. 저는 뭐 마이클 말론 감독이 앤서니 에드워즈를 어떻게 막겠다는 얘기를 할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이클 말론 감독은 앤서니 에드워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잘하는 선수고 걔는 원래 자기 득점 넣는 만큼 넣을 거고 문제는 우리가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 카레서니 타운스나 나즈리드 이런 선수들한테 점수를 많이 먹히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1차전도 전반 끝나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미 25득점을 하면서 폭발한 경기인데 전반은 오히려 덴버가 앞섰어요. 후반에 나즈리드, 카렌서니 타운스 득점 터지면서 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 보세요. 덴버의 수비 전략이 확실했어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픽앤롤로 나오면 요키치가 스크리너 레벨까지 올라가서 최대한 앤서니 에드워즈의 돌파를 어렵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득점은 어쩔 수 없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44점 득점했는데 오늘 경기 졌습니다. 아무도 앤서니 에드워즈를 도와주지 못했고 그래서 덴버가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완전히 수비도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수비에서 나사를 쪼이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득점이 안 나요. 지금 나즈리드나 카렌서니 타운스는 지금 득점을 못 하거든요. 특히 나즈리드는 오늘 잘했는데 4쿼터에 못 뛴 이유가 나즈리드가 수비 있을 때 너무 유키치한테 털리니까 나즈리드를 못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네소타는 좀 이 숙제를 다음 경기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펜스에서의 숙제가 지금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가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2대2가 되었거든요. 진짜 엄청납니다. 덴버가 진짜 괜히 챔피언이 아니죠. 제가 3차전 리뷰 때 4차전이 진짜 중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경기를 덴버가 이겼고 이제 5차전으로 가고요. 덴버는 완전히 자신감 찾았고요. 이 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경기 중에 2경기가 홈경기고요. 이 중에서 2경기만 이기면 되고 덴버가 챔피언의 그 스웨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원정에서 2경기 이긴 거 다 실점했고 홈에서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간 채로 지금 NBA에서 가장 어렵다는 덴버 원정을 갑니다. 미네소타가 더 어려운 게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처음 2경기를 내주고 그 다음에 2대2로 컴백한 팀이 6개 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개 팀이 그 시리즈 승리를 가져갔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기록도 지금 덴버한테 유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가 어떻게 반격을 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5차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 경기도 제가 꼭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